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김만음입니다. 포항 지진 어제 한참 여진이 없이 안정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새벽 4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복구와 더불어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23일에 치르게 돼 있죠. 조만간 상황이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적폐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푸들, 충견 이런 용어를 쓰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의 여러 쟁점들 6분의 패널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해봅니다. 패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입니다. 남산, MBN 뒤에 있는 남산에 쌓인 낙엽을 보면서 우리나라 세대 교체를 생각했습니다. 낙엽이 썩어야지 내년 봄에 새로운 실록이 나는데 우리는 왜 그대로 다들 있는 건지, 특히 정치권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훈아 노래 녹슬은 기찻길 있잖아요. 녹슬은 기찻길 위로는 KTX가 달릴 수 없습니다. 효자손처럼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를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이는 분들 많겠습니다. 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유한국당의 40대 기수로 나왔습니다. 방금 윤영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음을 잘 흡수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스페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뜨겁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예, 포항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정치 컨설턴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이제 낯선 포맷이네요. 네, 지금 현존하는 정당에서 가장 젊고 가장 잘생긴 최고위원 장진영입니다. 아하, 네. 이런 발언 기회를 주기를 잘했네요. 네. 네, 지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촛불을 지켰던 거리의 기자, 제가 이제 이슈 파이터가 됐습니다. 지난주 시청률이 조금 올랐대요. 오늘 하루만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예, 1313일 만에 세월호 미수습자들이 시신 없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는 평론하겠습니다. 여문 생각을 야물게 행동하겠습니다. 호위여사 김현성입니다. 네. 세 분의 패널들 인사말 자체가 상당히 시청자들에게 들을 만한 내용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은 중국의 시진핑 특사 숭타오의 방북 관련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방북 자체가 시진핑의 특사이기 때문에 혹시 김정은을 만나서 특별한 국면 전환을 만들 수 있을지 언론이 주목하기도 합니다만은요. 그 자체보다는 최근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국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해빙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이번 방북을 두고 트럼프는 뭔가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중국 쪽에서는 무리 아니냐.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 풀어라. 미국과 북한이 풀어라. 이런 얘기 등등 하는데 최근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얘기 몇 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취재도 많이 하고 하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북한 매체에서 뭔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숭타오 대외연락부장과 그리고 동급이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만났는데요. 만나서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의 특사로 갔기 때문에 시진핑의 친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동안의 북중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중국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북한에 갔고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셉 윤 미국의 그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60일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대화 시그널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대화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국면이 이동하는 걸로 좀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는 이번 한 번 특사 파견하는 걸 가지고 뭔가 기적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견제도 같이 날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예, 김능구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특사가 간 것은 이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대회를 하고 나면 인접국에 예. 그 당대회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러 이렇게 다들 갑니다, 특사를. 그런 좀 의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아하.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 속에서 거기에서 논의된 어떤 그 북한 관련된 부분들을 이 전달하러 예. 가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서열 25위 정치국원이 갔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알다시피 이렇게 부장 정도가 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과 어떤 이 만남은 적게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논의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북핵 관계 그리고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자 않나. 예.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무슨 대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 현재 흘러가는 것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갔다 봅니다. 예. 지금 머리 짧은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야구의 김성근 감독을 좀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숭타오 방문 관련해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 분쯤 더 얘기를 좀 듣고 갈까 합니다.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김영성 예. 부원장. 저는 뭐 다른 지금 중국과의 북한과의 만남에서 어떤 그 실질적인 그 바로 효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국이 그 전인대 이후에 시진핑이 굉장히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중국의 외교 정책은 덩사오평의 유훈을 받아서 선두에 서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유훈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도광량에 좀 숨어서 힘을 기르는 어떤 정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시진핑 총리가 거의 황제적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서 그 총리가 되면서 그 분유 유발이라고 그래서 이제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두 이제 개입하겠다라는 거에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그 저희 그 사드 문제, 한중 간의 경제 문제도 좀 해결된 거고, 지금 이번에 북한에 보내서 북미 문제, 핵 문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는 거 보면, 시진핑의 어떤 외교 정책이 확실히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국면이긴 한데요. 지금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좀 문제가 풀리는 쪽인데, 지금 우리는 북한 중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강한 동맹 관계를 맺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 미국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분위기에서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어내는 전지 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가서 한미 FTA 관련 발언을 좀 세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하면 한미 FTA 자체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너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심지어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세게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는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을 했고요. 여당의 일부에서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외교 전략으로 잘한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패널들 얘기를 모두 듣기로 하겠는데요. 추미애 대표 귀국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협상 시작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고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거로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잘 알리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논거에 기반한 해법을 주문을 했고 지금 FTA 뭐 폐기할 수도 있다 말씀하신 게 약간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주시면. 아니 뭐 거기선 전혀 논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이 FTA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협상 시작을 안 한 단계에서 이게 많은 그 오해와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고 그런 오해와 관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논란이 있다면 그건 잘못 전달된 거죠. 네. 미국 조야에서는 쌍준단 관련해가지고 그거 좀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자, 그만하겠습니다. 기자가 FTA 관련 질문을 했네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의 미국에서 이런저런 발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추미애 대표, 미국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어도 본인의 발언을 두고 국내에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활동과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남 전 의원. 예, 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뭐 소위 굿캅 배드캅이라고 하죠. 네, 역할 뭐 이렇게 분담했어요. 역할 분담했다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얘기 같고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의 돌발 발언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번 방미 기간 중에도 한 얘기를 보면 뭐 FTA 폐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하고 말이 잘 안 통한다. 아니면 미국 차는 매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잘 안 팔릴 거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 차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팔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협상이 잘 마무리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세게 미국에서 이제 어떤 관세가 됐던 뭐가 됐던 FTA 적어도 자동차와 관련한 조건이 우리에게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이 전략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얼마 전에도 토지 국유화 발언을 했습니다만 워낙이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미국 방미 기간 중에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반박하려고 하시는데요. 윤영걸 대표 얘기 먼저 듣고요. 뭐 정치인은 뭐 무슨 얘기든지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란 말입니다. 대표고 그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걸 야당 대표 얘기하듯이 너무 좀 가볍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항상 좀 말이 앞서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좀 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우리 산불이라든지 사드 압력 이런 거 좀 중국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이나 여당 대표가 좀 세게 왜 한국을 해결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한미 FTA가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한 33조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랑 해서도 잘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뭐 좋은 역할 나쁜 역할에서 너무 치고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회담 때 통일이 꼭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한 거를 그거를 정상회담 여기서 나온 것까지 이렇게 노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지금 한미 FTA는 김현종 대표라는 굉장히 옛날에도 협의했던 훌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아까 오늘 바로 직전입니다만 오후에 귀국 발언에서는 그쪽에서는 별 문제 없었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왔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네, 장진영 최고위원. 저 추미애 대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야당 지도부에 있는 입장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당이 얼마나 잘 못하면 답답하면 여당 대표가 나가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말씀은 여당 대표의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시원한 말이긴 하지만 하고 싶더라도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참아야 되는 그런 발언들 아니었나. 트럼프 정부하고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답답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굳건한 한미 동맹 이거를 가장 중요한 그 기조로 삼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또 FTA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익과 관련된 이슈인데 여기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좀 자중하셨은 게 맞겠다. 그런데 뭐 힘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던데요. 이런 외교 문제는.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기가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죠. 예. 안에서도 세시더니 밖에 나가셔도 세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 다수가 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못할 발언을 추미애 당대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미국에 대해 좀 굴욕적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후보 시절부터 예. 한미 FTA 폐기하겠다. 이건 전부 다 그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다.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상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이 부분 한미 FTA 개정을 같이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차에 예. 추미애 대표가 가서 너무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 산업 기반이 흔들릴 정도 되면 폐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예. 그 김현종 그 통상교섭 법무장한테 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랍니다. 그것이.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전에 우리 추미애 대표가 막말을 좀 하고 할 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면도 있었고. 아, 국내 정치 과정에서요? 예, 예. 불안한 점도 있었고, 이번에 나가서 한미 FTA 발언이라든지 전술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 대표로 아니 한 정치인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저는 미국에 가서 잘하고 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공식 협상 대표하고는 달리 정당의 대표로서는 조금 오히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잘한 역할이었다라고 지금 김동근 대표는 분석하네요. 장윤성 기자. 예, 그러니까 일단 그 FTA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국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굉장히 유리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공화당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가 한미 FTA 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이 러스크벨트를 인식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다라는 건 아마 이미 국내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를 됐기 때문에 그 예. 자체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것을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 여당 대표로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지적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늘 그렇지만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가서 FTA를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이렇게 그걸 비판하지 마시고 과연 그러면 FTA를 재개정하고 그러면 미국이 아주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들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너무 과한 얘기했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시면 반대하기는 쉽죠. 근데 저는 어찌됐든 말귀를 좀 열어줬다. 예.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기 어려운 얘기 그리고 실제 협상 당사자가 하기 어려운 얘기에 말귀를 열어준 거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폐기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FTA 폐기해버려라 라고 해야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고 우리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미국 차 발언은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FTA의 가장 쟁점인 차량, 미국 차가 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마케팅을 좀 잘해야 되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유럽 차는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팔린 거고 이게 FTA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미국 차가 한국에 안 팔린다 이런 얘기는 보다는 지금 현재 팩트 미국 차가 왜 한국에서 안 팔리는지 아냐. 네. 그게 FTA가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의 문제다. 한국 소비자들을 잘 이해하고 니들이 잘 마케팅하면 팔 수 있는데 왜 자꾸 알겠습니다. FTA 문제를 삼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김영남 의원 반론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앞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역할 분담을 할 때 그건 실무 협상에 직접 임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 분담을 왜 여당 대표가 하나요? 정치인이 할 역할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귀국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한 얘기가 미국에서는 논란이 안 됐는데 왜 국내에서는 논란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미국에서 뭐 한국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논란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이
국내 정치 아니면 정말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뭐 받아야 될 영향, 충격 이런 것은 미국 뭐 CNN에 안 나왔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좀 조금만 더 보탤게요. 그게 예. 뭐냐면 추가 발언기 딱 2번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세요. 제 말씀은 저는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했을 때 이걸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재개정을 하고 농산물 뭐 다 열어라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마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지금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